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3장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의 끝 제1절 짧고 굵게 진문공 10 천도 해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전국책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32년 4월 진문공은 성복전쟁에서의 주체할 수 없는 성리의 감회 속에서도 아직 성덕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제2의 성복전쟁을 암시하는 표징이고 오늘의 승리에 도취할 수 없게 하는 불안 요소임을 자각하였습니다. 이에 진문공은 신하들에게 싸움에 이긴 후 편안할 자는 곧 성인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 모든 장수는 승리에 도취하여 각자의 임무를 결코 망각하지 말라라며 자중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진문공은 성덕신은 자존심이 강하고 전쟁에 나가면 늘 이겼던 장수여서 결코 남에게 지고 살 인물이 아닌데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을 병가상사로 흘려보낼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덕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복전쟁의 패배는 성덕신 입장에서는 초성왕의 철수 명령까지 어기면서 당한 것이어서 성덕신의 설욕전은 가공할 파괴력을 동반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에도 불구하고 성덕신의 존재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선진 등 진나라 다른 장수들도 진문공의 무거운 표정을 보면서 새삼 성덕신의 존재를 재인식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성덕신을 만난다면 그때도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승리했지만 그만큼 성복전쟁은 이들에게도 잊을 수 없고 긴장되었던 한판의 명승부였던 거지요. 특히 지난 제67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문공 즉 중위 일행이 초나라를 경유했을 때 성덕신은 중위와 그 일행이 훗날 초나라의 위협이 될 것임을 미리 알아보고 초성왕에게 중위를 죽이자거나 그의 신하 몇을 인질로 잡아두자고 진언한 사실을 선진 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덕신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진문공은 회군하기 전에 군령을 어긴 기만을 잠수하여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신상필벌의 정신을 보여주어 진군의 기강을 다잡았습니다. 지난 제75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만은 성복전쟁 때 중군 본령을 지키라는 선진의 군령을 어기고 초군과 경솔이 맞붙었다가 패하여 진군을 위기에 몰아넣은 바 있었죠. 진문공은 성복을 떠나 진나라로 회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정나라를 치려고 진로를 정나라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지난날 자기를 박대했던 위나라와 조나라는 복수했지만 정나라는 복수하지 못한 것을 상기하고는 정나라를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양왕의 아들 왕자호가 진문공을 찾아와 성복전쟁을 승리로 이끈 진문공을 축하하려고 주양왕이 직접 오고 있음을 통보. 진문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진문공은 조체등과 상의하고 기원전 632년 4월 말에 군대를 정나라 땅인 형홍에 주둔시켰습니다. 정나라를 치러 가던 군대가 갑자기 왕을 맞이해야 할 환영부대가 된 거죠. 원래 재우나 장수가 오랑캐를 물리치거나 혁혁한 전공을 세우면 그 재우나 장수는 낙양의 왕궁에 가서 성전 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왕이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또 왕이 성전한 재우나 장수를 현지에서 속히 축하하고자 하면 특사를 보내는 것이 관례였는데 주양왕이 친히 진문공을 찾아와 축하한다고 하니 진문공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제71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자대의 남대인 기원전 635년 4월에 진문공의 활약으로 왕자대가 죽고 주양왕이 복이 되었는데요. 그때 주양왕은 비록 진문공에게 낙양의 땅을 하사하기는 했지만 진문공의 수장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고 또 하사한 땅도 주인이 있는 땅이어서 진문공 입장에서는 하사받고도 깨름직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진문공은 하사한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했죠. 이같이 주양왕은 진문공이 실제로 어떻게 느꼈는가는 불문하고 진문공에 대하여 어느 정도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나라가 패권을 쥐락펴락하며 중원을 위협하는 때여서 진문공도 주양왕에 대한 섭섭함이나 불만보다 중원에서 초나라 세력을 몰아내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양왕은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의 패권 경쟁 덕에 잠시나마 진문공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32년 4월에 성복에서 진나라가 초나라를 대파하자 주양왕은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진문공이 주양왕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는 몰랐지만 어떻든 지난날 자신을 복위시켜준 것에 대한 보답이 수월했다고 느끼는 터여서 진문공의 보복을 받진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특히 그 누구보다도 제왕공의 도움을 많이 받은 터여서 패자의 명분과 힘자랑의 역학관계도 잘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기원전 630년대 말에 정나라가 자신에게 반감을 드러낸 것도 따지고 보면 기원전 673년에 정여공이 주회왕을 복위시켜준 것에 대한 주회왕의 보답이 소홀한 것에 기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자신의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에 주양왕은 선수를 치기로 하였습니다. 진문공의 성복전쟁의 공을 축하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친히 진문공을 찾아가기로 한 거죠. 비록 왕의 체면은 서지 않겠지만 어떻든 자신이 홀대받거나 복수당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괜히 체면 따위를 차리느라고 기회를 잃을까 하는 불안감에 그렇게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주양왕은 자신이 진문공을 찾아가면 진문공도 뜻밖의 방문에 크게 놀랄 것이고 실제로 자신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파격적인 방문으로 그 마음이 풀리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서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주양왕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았으나 성복전쟁에서 초나라가 이기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진나라가 이기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주양왕이나 왕실 입장에서는 중원의 세력이 진나라나 초나라 한쪽으로 기우는 것보다도 진나라와 초나라가 계속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진문공이 긴급하게 주양왕을 맞을 대책을 묻자 조체는 천토는 여기서도 가깝고 땅도 넓어 왕을 맞이할 공사를 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제후들이 오기도 가깝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토는 왕을 맞는 데에 격식을 갖출 수 있어 훌륭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고 이 행사를 치르고 나면 진나라는 패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는 진문공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에 진문공은 왕자 호에게 기원전 632년 5월에 천토에서 제후들과 함께 왕을 맡겠다고 보고한 후 호모와 호원 등을 천토에 보내어 임시 왕궁과 관사 등을 짓게 하는 등 맹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처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나라 제후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주양왕이 참석하는 천토해맹의 개최 사실을 알리며 참석을 독려하였습니다. 한편 정문공은 진군이 성복에서 대성하자 지난날 진문공을 박대한 죄와 성복전쟁에서 초나라 편에 가담한 죄 등으로 진문공이 정나라에 보복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대부 자인구를 진문공에게 보내어 화평을 청했는데 진문공은 정문공이 초나라가 패전한 것을 보고 화평을 청한 것을 지적하며 정문공의 보심을 어떻게 믿느냐며 화평제의를 거절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조체가 나서서 진문공에게 조만간 주양왕을 맞을 일도 있고 또 진군이 그간 위나라와 조나라는 물론 초나라까지 굴복시키고 중원에 위험을 떨친 것을 상기시키며 정나라를 봐준다고 해서 진나라가 힘이 없다고 할 자는 아무도 없다. 또 힘만으로 제후들을 억누르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니 일단 정나라의 화평제의를 수락하자. 그리고 나서 또 정나라가 배신하면 그때 치자라며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즉 앞으로 정나라가 진심으로 진나라를 잘 섬기면 정나라의 과거 잘못을 묻지 않고 그러나 정나라가 또 배신한다면 그땐 지난날 지은 죄까지 더하여 정나라를 치자고 한 것입니다. 진문공도 조체의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기원전 632년 5월 11일 정문공은 형홍으로 가서 진문공에게
지난날 잘못을 사죄하며 앞으로 진나라를 잘 섬길 것을 맹세했고 진문공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문공은 정문공으로부터 성덕신이 영국에서 자결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는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이제는 자기에게 대적하려는 자는 없을 거라며 후련해하였습니다. 천토에 회명을 위한 왕궁과 관사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일에 맞춰 진문공, 송성공, 제소공, 노희공, 진목공, 최장공, 정문공, 위성공의 동생 숙무, 주나라 제후, 그나라 제후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목공은 희공까지 길이 멀다며 불참했고 허희공은 초나라와의 의리를 지킨다며 불참했으며 조공공은 오록에 연금 중이어서 참석할 수 없었고 위성공은 진나라의 피신 중이어서 동생 숙무를 대신 참석시켰습니다. 기원전 632년 5월 12일 주양왕이 전토에 당도하여 왕궁 정전에 오르자 진문공은 전리품 말 400필, 초군 보병 1000명, 무기와 갑옷 10여 수레를 바치며 성복전쟁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주양왕은 5월 14일에 진문공을 방백으로 임명하고 대로와 대로복, 융로와 융로복 등 방백을 상징하는 많은 물품을 하사하였습니다. 이로써 진문공은 제황공에 이어 춘추시대 두 번째 패자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632년 5월 28일 진문공은 방백의 자격으로 맹단을 쌓고 왕을 대신하여 왕자호가 참석한 가운데 첫 맹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문공을 비롯한 제후들은 왕실을 돕고 서로 해치지 말자, 이 맹약을 어기면 벌을 받아 온전하게 나라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맹서에 서명하고 사표하였습니다. 제후들이 사표를 맹세한 후 진문공은 숙무를 주양왕에게 보이며 위성공 대신 그를 위나라 제후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숙무는 어찌 동생이 형을 몰아낼 수 있느냐며 극구 사양하면서 위성공을 포기시켜달라고 간청했고 원혼도 위성공을 속히 포기시켜달라고 애걸하자 진문공은 난감해하며 결론짓지 못하였습니다. 기원전 632년 7월 진문공은 백성의 열렬한 환영 속에 개선하였습니다. 농공행상에서 호은 선진순으로 포상하자 많은 신하들이 선진의 공이 더 크지 않느냐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진문공이 선진은 초군이 포진하기 전에 신속하게 싸워 무찔러야 한다고 했고 호은은 먼저 초군 앞에서 삼사를 후퇴하여 지난날 내가 초왕에게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적과 싸워 이긴 일시적인 공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신의를 지켜 명예와 명분을 천추만세에 남긴 불면의 공에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역설하니 장수들도 순복하였습니다. 이어 진문공은 지난 제56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날 진흥공과 여의의 소생인 해제와 탁자를 지키려다가 죽은 순식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여 순식의 아들 순림보에게 대보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진문공은 성복전쟁에 성전의 자축 분위기와 농공행상 속에서도 성복전쟁 때 선진의 군령을 어긴 주지교를 참소하였습니다. 주지교는 황하강변에서 배를 모아 대기하라는 선진의 군령을 받았으나 성복전쟁은 빨리 끝나지 않으리라고 오판하고 아내의 간병을 핑계대며 전장을 이탈하고 임무를 태만히하여 진군이 개선할 때 배가 모자라게 하여 진군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는데요. 주지교 참수는 냉혹할 정도로 철저한 진문공의 신상필벌의 통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한 사례입니다. 주지교가 참수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조겸은 동네 자시박이에서 기원전 660년 봄에 위해 전투에서 괴공이 견융을 패퇴시키는 공을 세웠을 때 지혜로운 자도 미리 확신할 수 없는 것인데 주지교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객나라 패망의 조짐이라고 여기고 객나라를 떠나 객나라가 망할 때의 화를 면했으니 지혜롭다고 할 만하나 성복전쟁에서는 보통 사람도 두려워해야 할 소임을 방치한 죄로 처형되었으니 또한 어리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교가 죽임을 당한 것은 자기의 지혜를 과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평하였습니다.
이어 여조겸은 기원전 655년 12월에 갱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주지교는 자기의 말이 징흠된 것만 기뻐했지 그 속에 자신을 죽이는 조짐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주지교는 갱나라에 대한 자신의 지혜를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성복전쟁이 빨리 끝나지는 않으리라 단정하고 자신의 소임을 잠깐 저버려도 진군에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처신했으니 어찌 굴령을 피할 수 있었겠는가. 그 지혜가 어리석음이 된 것이다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기원전 660년 봄의 갱나라와 견융의 위해 전투, 갱나라가 패망할 것임을 알아본 주지교의 예견, 주지교가 갱나라를 떠난 것에 대하여 지난 제51회차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전쟁의 전공 및 농공행상과 관련하여 동줄국지 제42회와 진세가에서는 진문공은 신의를 강조한 호언을 상등, 전략을 강조한 선진을 차등의 공으로 정했다고 묘사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은 다르지만 설원 권모, 한비자 난일, 여지춘추 효행남에서도 진문공은 덕과 신의를 강조한 옹을 상등, 기만수를 쓰더라도 이겨야 한다는 호언을 차등의 공으로 정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원 권모, 한비자 난일, 여지춘추 효행남에 의하면 진문공은 성복전쟁을 앞두고 초군에 비하여 진군의 군세가 약함을 걱정하며 호언과 옹에게 그 대책을 물었는데 호언은 세가 약하니 상대의 어표를 찌르기 위해서라도 기만책을 써야 한다 라고 했고, 옹은 사냥이나 낚시를 하면서 다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냥터와 낚시터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사수를 쓰다보면 결국엔 그 이익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든 진문공은 호언의 계책을 써서 성복전쟁을 승리로 이끌고는 위와 같이 농공행상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신하들이 성복전쟁에서 이긴 것은 호언의 계책 덕분인데 어찌 옹을 상등으로 하느냐며 불평을 토로하자 진문공은 호언의 계책은 한때의 승리를 가져다 준 것에 불과하지만 옹의 말은 만세에도 불변할 이익을 깨우쳐 주었다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진문공의 위와 같은 농공행상에 대하여 여지춘추 효행남에서는 공자는 진문공은 적과 싸울 때에는 속임수를 써서 이겼지만 돌아와서는 그래도 덕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상을 내렸으니 진문공이 한결같이 덕과 선을 몸에 지니지는 못했으나 패자가 되기는 충분하였다라고 평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한비는 한비자 난일에서 진문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비는 첫째, 약한 군세로 강한 군세를 이기는 방법을 묻는 진문공의 질문에 대한 옹의 말은 적답도 아니었고, 둘째, 진문공은 이기면서 더욱 강해지고 패하면서 더 약해지는 전쟁의 원리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목전의 이익과 만세불변의 이익을 분별하지 못했으며, 셋째, 진문공은 좋은 의견을 내고 전공을 세운 호언보다 아무런 공도 없는 옹을 앞세웠으니 진실로 농공행상의 의도 모르는 군주였다고 맹비난하였습니다. 이번 회차 열패결국지 팩트체크에서는 천토해맹이 열린 시기, 주지교에 대한 상이한 묘사와 기록을 소개하고 있고, 브리핑 플러스 덤에서는 성복전쟁의 전공 및 농공행상에 대한 상이한 묘사와 기록, 비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쌍둥이는 아니더라도 생일이 같거나 부모의 결혼기념일을 생일로 둔 친구들을 간혹 보죠. 그런데 친형제 4명이 태어난 해는 다르지만 생일이 같다면 믿기십니까? 이들은 형제들의 생일을 잊을 리가 없겠죠. 2014년 영국 컴버리아주에 사는 24살의 남편 피터 던과 22살의 아내 에밀리 부부에게는 5살 된 첫째, 2살 된 쌍둥이,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4형제가 있는데 이들의 생일은 모두 1월 12일이라고 합니다. 에밀리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하여 첫째는 예정일보다 2주 늦게, 쌍둥이는 예정일보다 한 달 빨리, 막내는 예정일보다 3일 늦게 태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특히 둘째 쌍둥이 형제를 낳을 때에는 태아가 위험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1월 12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막내 아들이 태어날 때에는 심한 진통으로 1월 11일 오전 9시에 입원했는데
결국 막내는 12일 새벽 3시에 태어났다고 하네요. 이들 사형제는 어떻든 같은 날에 태어나려고 작정했나 봅니다. 기이한 우연이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